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의 김민아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저희 내일의 코인과 함께 오후장 열어보면서 내일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2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30일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일찍 종료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극도의 공포 구간에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시장의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사진은 24시간 전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숫자는 2조 3,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현재는 24시간 대비해서 0.1%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현재 일주일 전에 비했을 때 2%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5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0.08%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의 긴 흐름을 봐도 과거에 급락했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강해진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ETF의 자금이 현재 얼만큼 유입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어제를 기점으로 유입세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2,8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00만 달러가 유입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라색 선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을 의미하고요.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보유량은 이 가격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보라색 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곧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앞으로 가격 상승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 동그라미에 놓은 부분을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는 검은색 선은 69,000달러 근처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선인 이 거래소 보유량은 가파르게 좀 떨어지면서 약 276만 개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팔 수 있는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매집 의지가 있다 이런 점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TF의 자급 유입세와 지금 이 거래소 보유량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히트맵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색 기운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오늘의 코인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가격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69,762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좀 아직까지는 7만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응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2,0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0.52% 1시간 전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0.5% 빠지면서 현재 1.3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0.23%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홀딩 해주실 거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정준명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투자의 길잡이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루하루가 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투자하실 분들도 많이 좀 민감하게 촉각을 지금 세우고 계실 건데, 이번 주 또 수요일이며 벌써 중간쯤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어떻게 시장을 마무리할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3월 둘째 주 시나리오도 저희 정준명 전문가님과 현명하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둘째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금요일에는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같이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근원 CPI 발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근원 CPI가 이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온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네. CPI 자체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아야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네. 일단 지금 이번에 발표될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될 CPI 지수는 2월 달의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지기 전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많은 기관들이 그래도 좀 컨센서스 부합이나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번 CPI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CPI이기 때문에 좀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만약에 오늘 발표가 컨센서스 부합 이상으로 나온다 한다면 네. 또 3월 18일 날 FOM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에 대한 물론 이번 3월 18일 날 발표될 금리 발표는 동결로 거의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6월 달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죠. 네. 또 6월 달에 이제 금리 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CPI는 이제 물가 지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발표될 CPI 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CPI 발표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은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새벽째 유가가 계속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어제 왜 우리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전환 출발하다가 또다시 뭐 하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 알 수 없는 변동성 상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먼저 우리가 가장 좀 촉각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물가 지수고요. 일단 최소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합이나 낮게 나와야 그래도 앞으로 지금 현재 현재 전쟁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은 좀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 CPI 발표 지수가 아무래도 FOMC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CPI 발표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CPI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부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좀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이번 3월 달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69,000대에서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코인의 상승 흐름이 앞으로 76K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76K까지 가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뭐 CPI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네. 일단 지금 시나리오는 항상 제가 막 들고 오듯이 상승과 행보와 하락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65K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어제는 71K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보였던 것처럼 72K, 72,000달러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저항에 막히고 지금 현재 70K대, 7만대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아마 낮 시간 동안 CPI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방향성 없이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줄 듯한 모습이고요. 네. 일단 상승적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일 먼저 1차 관문이 뭐냐면 72,000대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72,000대를 돌파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래량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나마 ETF 모도 지금은 뭐 순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72,000대를 돌파해 주면서 거기서 행보만 해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들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스텔라로맨이나 좀 리플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조금 뭐 CPI만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만 조금 좋게 나오고 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전쟁이 종식될 거다는 좀 긍정적인 또 말도 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비트코인 좀 달려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예, 상승적인 시나리오 72,000달러 돌파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첫 번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 좀 이제 매수세라든지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 자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전쟁이 좀 하루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최소 72,000달러를 돌파해 주는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상승 시나리오에 좀 힘을 불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코인은 72,000달러를 넘어서지 않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71,0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69,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런 만약에 횡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로 횡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지금은 65K와 72K 이 큰 박스권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나마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지금 그래도 좀 테마성이나 조금 그래도 좀 순환매 펌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보해주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그래도 좀 단타적으로 접근은 할 수 있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리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변동성을 기대를 하지만 막상 또 이제 컨센서스 부합이랑 나온다면 또다시 횡보를 할 수 네. 있을 거라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은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 번째 관문은 3월 18일 금리 동결이지만 앞으로 금리에 대한 이제 그런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앞으로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65,000에서 72,000 이 안에 박스권에만 조금 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단타성 그리고 테마성 알트들로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5,000달러에서 72,000달러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슈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테마들을 좀 봐야 할지 이렇게 좀 테마 위주로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따 방송 끝날 때쯤 히든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그런 알트코인들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알트코인 그리고 히든코인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테마 매매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정보방통에서 정보 다양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보 시나리오도 살펴봤는데 하지만 이 만약에 전쟁이라는 악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좀 전환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죠. 그쵸. 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하락전 시나리오는 65K 이 중요선이 지지를 이탈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점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저점 리테스트는 62K 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62K 선으로 예를 들어 65K가 이탈되고 62K 저점 리테스트가 들어간다. 만약 그 62K마저도 뭔가 전쟁에 대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이런 좀 투매적인 패닉셀이 나온다. 그렇다면 62K마저 붕괴된다면 당연히 오자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지금보다 더 큰 좀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단계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반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길어지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란 네. 것도 돈이 들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또 뭐 전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또 비트코인이 뭐 지금 잘 버티듯이 또 비트코인이 또 뭐 해칭적인 수단, 화폐 해칭적인 수단으로 또 다른 곽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크게 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은 열어두시고 이런 시나리오도 될 수 있다라고만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시나리오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락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유가 상승의 압력까지 아직 완전히 뿌리가 뽑히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나리오도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도 횡보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 시나리오에서도 어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어떤 사이클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횡보가 가장 유력하고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횡보해주는 모습이고요. 뭐 네. 상승과 하락 어차피 65개선과 72개선에서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래도 아까도 제가 좀 지금은 좀 단타성, 테마성 이런 것들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좀 메이저 뭐 리플이나 뭐 체인링크 그리고 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들 이더리움도 지금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 메이저들은 힘을 못 쓰지만 그렇다 미미나 메이저들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타성 테마주들은 그래도 조금씩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지금은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만약 건장하게 여기서 72K 우리 상승 시나리오 봤을 때 72,000달러 돌파를 해주고 거기서 75K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아마 메이저들도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전체적으로 치고 와야겠죠. 이더리움을 네. 치고 오고 그 외의 메이저들 리플, 뭐 에이다, 쉐링크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밈들이 따라올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지라든지 시바이누, 페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밈 코인들이 따라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RWA 섹터라든지 AI 섹터들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섹터들로 조금씩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그리고 소형주 알트들을 좀 최근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클대로 좀 가야 그래도 좀 건장하게 시장이 좀 유동성도 들어오고 좀 건장하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지금 펌핑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타성을 짧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올랐다 하루 만에 뭐 30%, 40% 빼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걸 좀 위험성으로 추격 매수를 크게 먹기보다는 짧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 시간에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은 끝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하락장은 다음 상승을 위한 기회의 구간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장이란 거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더 건장한 상승, 더 건장하게 시장이 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메이저들로 포진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자산 분배를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균형적인 자산 분배를 좀 지금부터 잡아 가셔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횡보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슈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 테마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72K를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을 때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런 테마성 매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차피 건가요? 테마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72K를 돌파하는 완전 상승 국면을 접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알트들이 너무 알트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비트에 맞습니다. 비해서
비트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뭐 약 한 50% 가까이 좀 빠진 상태지만 네, 그쵸. 40% 정도 빠진 상태지만 알트들은 5년 전에 가격을 해결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 예, 네. 너무나도 하락이 너무나도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네. 때문에 이 밑바닥이라고 해서 모든 알트들이 밑바닥으로 해서 지금부터 다 여러 개 담아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네. 지금은 선택적으로 알트들이 좀 펌핑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테마성을 본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무자산 토큰, 뭐 RWA 그리고 지금 뭐 핫한 AI라든지 네네. 그리고 레이어 2 관련들, 디파이 관련들 그래도 이런 테마성, 이런 수급들로 들어오는 테마성으로 좀 분배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마성 매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히든 코인으로도 계속 매주 테마 네. 코인을 들고 오시니까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좀 주의를 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5가지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 3월 달에 그래도 저는 시장이 3월 달에는 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뭐 5달 동안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그쵸. 그래도 3월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는 이 3월 달 시장은 그래도 2월 달 그리고 1월 달보다는 훨씬 좀 그래도 좀 상승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지금 3월 달이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5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자산 분배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AI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지금 이미 기관들에서 RWA 섹터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 레이어 2. 네. 레이어 2 관련들 이 코인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 디파이. 게임 파이가 쪽도 지금 현재 조금 더 수급들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쪽. 이 디파이는 늘 항상 상승 시나리오에서 시장에서 뭐 펌핑들이 나오거나 좀 알트 순환매가 나올 때 디파이는 항상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네. 이 디파이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는 건지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코인들, 이 수많은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인들 중에서도 조금 수급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좀 뭐 펌핑이 나오는 것들로 좀 잘 눈여겨보면서 조금 DC의 전략으로 분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을 구성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5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테마에 어떤 코인이 속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정보방 통해서 어떤 테마에 어떤 코인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코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매매 전략이죠. 일단 3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개 돌파하고 72,000달러 돌파를 한다.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컨센서스 좀 부합이라든지 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1차 타겟은 72,000달러입니다. 72,000달러를 돌파하고 7만 달러 위에서만 좀 행보해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대형 알트 쪽으로 조금 자산을 좀 분배를 하셔고요.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성으로 AI라든지 중소형 알트들로 조금 자산을 조금 분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 네. 하락이 나온다면 물론 이게 우리가 상승적 시나리오에서도 현금 비중 늘 들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좀 지수가 저축해 나오지 않고 시장이 좀 더 다시 하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지표가 나온다면 현금 비중을 상승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기보다는 하락을 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체크하셔서 조금 이제 대형 알트 쪽으로 미리 조금씩 더 뭐 단타적인 매매보다는 대형 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윙적인 시나리오로 조금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하락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하락 시나리오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또 다른 좋은 나의 포지션 선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항상 리스크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나리오별로 잘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CPI 발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좀 비트코인이
시장이 약간 반등세가 나왔던 게 이 CPI 발표를 좀 선반영해서 이렇게 코인의 흐름이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거든요. 네, 시장은 항상 선반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관치들도 뭐 이번에 2월달 CPI가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 CPI가 지금은 좀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저번 고용 쇼크로 인해서 좀 시장이 그때 한번 불안정감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CPI가 최소한 못하더라도 부합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CPI라는 걸 되게 이제 간략하게 오늘 중요한 발표니까 네. 짧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CPI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네. CPI 지수가 높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물가가 높다는 겁니다. 네. 물가가 높다는 거는 연준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네, 네.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단연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CPI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CPI가 올라야 좋은 건지 내려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PI 물가 지수라는 건 낮아야 좋기 때문에 낮아야 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CPI 지수는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듭니다. 물론 네. 이 상황에서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적어도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PI는 무조건 컨센서스가 낮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비트코인이든 위험 자산이 일제적으로 좀 상승의 시나리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늘 9시 반에 발표된 CPI 지수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코인이 선반영을 해서 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 발표가 난 직후에는 이 코인이 조금 어떤 식으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CPI가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트레이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발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시기에 그리고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물론 다음 달 CPI는 좋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 달 CPI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CPI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고요. 일단 CPI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당연히 하락이 네. 우위를 점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CPI가 부합되게 나온다 한다면 아마 시장이 처음에는 방향성을 조금 갈파질팡할 것 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당장에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큰 변동성은 지금까지 봤을 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10시 반 썸머타임 적용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하거든요. 네. 10시 반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 나올지를 체크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을 지금 선점하거나 미리 포지션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의 장세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증시가 개장하는 상황까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상황에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우리 3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주봉 차트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래도 좀 지금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70K도 탈환을 했고 지금 어제 71.8K 요 저항선 72K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눌림이 나오더라도 69.3K 요 지지선을 좀 지켜주면서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70K와 그리고 69K, 70K 부근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뭐 낮 시간 동안은 크게 지금 현재는 뭐 변동성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판단을 해서 과연 72K를 돌파해 주는지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관문이고요. 72K를 먼저 돌파를 해주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2K를 돌파를 못 해주고 다시 한번 69K 선으로 내려와서 69K 지지선도 붕괴가 된다. 그렇다면 68K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주봉에서 핵심 지진선은 65K 선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65K를 리테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리테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핵심 저항 72K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72K 선도 돌파를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봉을 가장 긍정적인 희망으로 정말 좀 지수도 좋게 나오고 전쟁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원유도 이제 유가도 좀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 분위기로 간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의 핵심적인 74K 선 위에서만 회복을 해준다면 80K까지는 그래도 탄탄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할 때는 72K 돌파를 안착한다면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위주 분할로 진입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좀 포진을 해서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5K, 72K 박스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적인 구간에서 뭐 72K 돌파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테마성으로 AI 그리고 RWA 그리고 레이어 2 주도 섹터적으로 짧게 방망이를 잡고 좀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까 시나리오가 하락으로 갔을 때 65K마저 좀 이탈이 해서 지금 또다시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 그렇단다면 알트 비중은 확실하게 쫙 줄여버리셔야 되고요. 손절 못하고 그냥 관망하시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알트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어디가 지지선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비트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71K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69K를 지키느냐 아니면 65K를 이탈하느냐 이 세 가지를 체크하셔서 이번 주는 좀 주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핵심 알트라든지 그리고 시장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주봉입니다. 이더리움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BT에 비해서는 크게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더리움 또한 2,000달러 선을 좀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100달러 선을 조금 도전을 하러 가려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비트가 도미가 지금 현재 59% 정도 되어 나오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준다면 아마 상승을 할 때 비트보다는 2배 이상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심 저항 구간은 크게 2,570에 2,760달러입니다. 이 구간을 비트로 친다면 75K 구간이랑 비슷하게 좀 똑같은 위치의 선상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은요. 2,370달러고요. 그 밑에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는 2,140에서 5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이 2,370달러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우리가 핵심 지지라인을 체크할 곳은 1950이고 만약에 요게마저 이탈했다면 우리가 크게 열어두고 1700달러까지는 열어두시고 이 구간이 비트로 친다면 65K에서 66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핵심 전략으로 우리가 상승적 시나리오 봤을 때 가장 먼저 이더리움이 치고 가야 된다. 좀 빨리 좀 돌파를 해주고 이 관문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구간은 2,370달러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방어선으로는 1,950에서 1,700달러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상승적 시나리오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또 들고 왔던 건 2026년 우리가 뭐 하락장이라서 소문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을 우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섹터별로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RWA 저는 이번 연도에는 RWA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RWA 섹터들을 가장 좀 강한 섹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RWA 누구나 알지만 RWA 대장격은 블랙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온더 파이낸스죠. 지금은 뭐 RWA 온더 파이낸스조차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메이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더 파이낸스 지금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RWA 섹터 중에는 단연 1등으로 저는 좀 꼽을 수 있는 게 온더 파이낸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빠지네. 우리가 뭐 RWA 섹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펜들 코인, 그리고 폴리메시, 그리고 리얼티, 그리고 체인링크, 센트리퓨지 이런 식으로 RWA 섹터에는 이런 코인들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RWA 섹터에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되지라도 어떤 코인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이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RWA 섹터 중에서 온도 다음으로 저는 유망 있게 보는 건 체인링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핫하죠. 주식시장에서 핫한 AI 인공지능 코인입니다. 보통 AI 코인이라면 뭐 월드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니오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히든 코인을 준비했던 코인도 AI 코인입니다. 나중에 히든 코인 공개를 드릴 건데 요 중에도 있습니다. 요 중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 AI 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우리가 또 시장이 그래도 투심이 살아나면 빠질 수 없는 게 밈이잖아요. 밈코인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은 조금 그래도 누구나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코인이고요. 페페나 이런 것들. 자, 밈코인도 우리가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투심이 살아난다면 밈코인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밈코인에 좀 들어가 있으면 낫겠다 싶어서 제가 또 밈코인에 대해서도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2 코인입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것들. 레이어 2 코인은 시장이 상승할 때 뭐 AI나 RWA처럼 꼭 내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되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시장이 온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 시장이 오고 시장이 좀 살아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움은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 2 코인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2월 분석과 3월의 기대 세트에 대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2월 달에는 1위가 AI 섹터입니다. 2월 달 주식도 AI 인공지능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AI 섹터, 코인도 마찬가지 AI sek터 쪽이 엄청나게 좀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고요. 2위로 레이어 2 섹터입니다. 아비트람 그리고 옵티미즘, 폴리곤 이런 것들이 이제 덴큰 업그레이드나 가스 빌감으로 인해서 좀 두 번째로 상승률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RWA 섹터입니다. 뭐 온도도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이제 폴리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세를 쳤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파이 코인들인데요. 이제 뭐 아발란체라든지 유니스왑들 이런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도 상승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월에는 어떤 걸로 좀 기대를 해야 될까? 일단 저는 1위로 밈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좀 좋게 나올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조금 시장이 좀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하락세에서 계속 숨죽여 있다가 좀 숨통이 트인다 한다면 가장 먼저 이 투심을 반영하듯이 밈 섹터들이 저는 기대적으로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좀 이번 달에 sek터 유망 섹터 중에 1위를 저는 밈 섹터라고 좀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게이밍 섹터들. 이제 이뮤터블 X라든지 갈라, 샌드박스 이 게이밍 섹터들이 저는 그래도 조금 투심 살아나면서 두 번째로 좀 이 섹터들이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저는 이제 RW 섹터 뒤늦게 조금 RW 섹터들이
RWS 섹터는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솔라나즈, 아발란치, 레이어 1 섹터들. 이더리움 대체 체인으로 저는 레이어 1 섹터들이 이제 뒤늦게 RWA 다음으로 조금 순환매 타이밍으로 좀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4위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 우리가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호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제가 늘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5월 안으로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3월 달에도 당장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뭐 거래소 CEO들 간에 그리고 은행들 간에 조금 부딪히는 마찰이 있으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길어지고 연기가 되고 있지만요.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클래리티 법안을 조금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일단 클래리티 법안은 저는 무조건 될 거라 보고 있고, 이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좀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신규적인 매수세라든지 기간 유입세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면 저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관들의 다시 한번 신규 자금을 유입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RWA 섹터라든지 AI 섹터라든지 레이어 1, 2 이런 섹터들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신고가를 갈 때도 알트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시장에 조금 살아난다면,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비트보다는 이런 알트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상승세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연도는 알트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 뭐 전쟁 터지고 유가 오르고 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하락과 상승 반복하고 이 어지러운 시장에서 숨죽여 있지 마시고요. 지금은 앞으로 이런 호재들, 시장은 결국에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준비하는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재 주요 가격 라인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섹터에는 어떤 알트코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저희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떤 코인들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히든코인으로도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갖고 오셨던 히든코인이죠. 이 브레비스라는 코인이 좀 수익을 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브레비스 코인 그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저번 주에 나왔던 브레비스 코인 그래도 추천가율 15%, 15.5%, 16% 이상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래도 제 방송 보시고 이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이 코인 잡아서 조금이라도 뭐 수익을 내셨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그걸로 좀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레이비스 이후로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코인 최대한 그래도 제가 면밀히 차트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체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의 히든 코인에 대해서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은 랜더 토큰입니다. 아까 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AI 섹터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랜더 토큰은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AI 코인이고요. 그래도 이 랜더 토큰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뭐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이 참 단기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도 AI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 코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랜더 토큰은 2,100원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체크를 했고요. 저는 지금 뭐 비중적으로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좀 단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하셔도 하시고 손절 라인은 1,950원으로 뭐 제가 좋다고 하지만 손절 라인은 꼭 지켜서 스탑로스는 꼭 지켜서 지금 변동성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켜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저는 단기 목표가 2,400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정유로 중기 목표가 2,800원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추세는 지금 되돌림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2,4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여기 구간별 매매 전략 한 번 더 제 방송에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또 자세한 중간중간 브리핑은 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자세히 브리핑이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정보방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 렌더 토큰은 신규 진입 구간이 2,050원, 2,100원 선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목표가 2,400원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가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1차 수익 실현으로 저는 이제 단기 목표가 체크를 했고 중기적인 2,400원까지 돌파가 나온다. 그렇다면 중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2,800원 이상까지 추세 전환 확정 종고점 부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저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1,950원 이 지지 라인 이탈로 비중 축소를 좀 손절 라인을 체크를 하셔서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준비했던 콜 렌더 토큰에 대해서 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오늘 좀 준비를 드렸고 이 매매 전략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제가 상승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이 손절가라든지 꼭 지키셔가지고 접근하시고 또 좋은 또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I의 섹터 코인이죠. 렌더 토큰도 한번 히든 코인으로 만나봤는데요. 더 상세한 전략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입장해주시면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